18번. 1, i의 n승은 그대로 갈 거야. 그런데 이 뒤에 녀석은 i분의 1을 일단 제곱부터 해볼까? 그럼 뭐야?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아니야? 그 녀석을 n승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럼 지금 얘가 i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이지. i는 1, 2, 3, 4, 5, 6, 7, 8 4개마다 끊어질 때마다 같은 값이 반복되고 마이너스 1의 n승은 1, 2, 3, 1, 2 끊고 3, 4 끊고 5, 9, 6 끊고 두 개마다 계속 같은 값이 왔다 갔다 하지. 1불 1, 1불 1 하면서 맞지? 그럼 뭐 해봐야 되겠네? n에다가 1 또는 4k-3 n에다가 2 또는 4k-2 n에다가 3 또는 4k-1 n에다가 4 또는 4k 1, 2, 3, 4를 넣었다면 다시 5, 6, 7, 8 똑같다 9, 10, 11, 12 똑같다 해놓으면 되지. 그것들을 묶어서 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또는 4k 플러스 1도 좋아 얘들아. 알았죠? 근데 플러스 1이라고는 잘 안 쓰는 이유가 k에 0부터 넣어야 돼서 나는 잘 안 쓰는 편임. 알았음? 자, 어쨌든 그때 요 녀석을 계산해보면 좀 다르지. 맞지? i-1 아니야? 얘는 마 1뿔 1이니까 그냥 0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아니냐? 얘는 1 플러스 1이니까 2 아니냐? 그 녀석을 다시 몇 승 하겠대? 전체 m승을 다시 하겠대. 맞냐?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해달래요? 음의 실수가 되어달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아예 긁는 거야. 그러면 음의 실수가 되고 싶어. 맞죠? 그러면 여기서 m을 살려? m 살리면 안 되지. 왜? 우리는 i-1은 일단은 제곱을 하고 출발하잖아. 그게 얼마인 거 알거든. 마이너스 2i인 거 알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 플러스 i 꼴이잖아. 역시 제곱을 하면은 2i인 거 알거든. 그 녀석을 음의 실수로 만들고 싶으면 뭐야? 몇 승을 해주면 돼? 4의 배수 마이너스 2꼴 또는 4의 배수 플러스 2꼴 해주면 되잖아. 4L로 쓰자 이건.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이거 왜 최근에 푼 것 같지? 그지? 거의 비슷한 문제 있었지. 예. 그러면 결국 둘이 같아지려면 m은 8의 배수 마이너스 4꼴이면 되는 거야. 둘 다 똑같이 생겼지. 그때 n은 둘 다 가능. n은 홀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나요? 그러면은 홀수 n 8의 배수 마이너스 4꼴 m. 새끼야, 전개 이게 m승이잖아. 제곱을 따로 내가 먼저 했잖아. 알았지? 0? 뭐 이것도 계산해줄까? 개수 몇 개예요? 15개예요. 홀수. 홀수. 얘는 L에 넣을 수 있는 거 생각해봐. 1, 2부터 해서 4까지 가능하잖아. 맞지요? 4개 가능하네. 둘이 곱하니까 60개. 답은 5번이겠죠? 끝. 미지수를 어떻게 잡냐의 차이겠지? 나라면은 짧은 길이. 반지름을 AB로 잡았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넓이. 맞지요? 반원이니까. 아, 잠깐만. 이 녀석의 넓이와 이거를 지름을 하는 반원이니까 지금 그림에 표현한데 이 두 개의 넓이구나. 맞지? 음. 일단은 S1은 뭐겠네? 큰 원의 지름이 2A 더하기 2B니까 반지름은 A 더하기 B겠지?
A 더하기 B의 제곱 파이. 파이를 제곱해서 2분의 1배. 뭐? 지금 큰 반원 구한 거야. 거기서 2분의 1A 제곱과 2분의 1B 제곱 파이를 각각 빼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잖아. 맞지? 두 번째. S2를 찾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일단 이 길이에 대한 뭔가를 찾아줘야 되겠다. 맞지? 지운다 이거? 어. 맞지? 저 녀석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 저 녀석 PQ. PQ라는 길이를 뭐라고 잡아줄 수 있을까? 아,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뭐가 나오네? 2a-2b가 2루트 3이잖아. a-b가 나와 있구나. 어디 a, b? 아, 이거? 아, 그쵸. 아무튼 S2를 a와 b로 표현을 해보자. 일단 전개하면은 2분의 1 파이로 묶어주면 맞지? 남은 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제곱 빼고 b 제곱 빼는 거니까 2ab만 남지? ab 파이네. 맞죠? 어쨌든 S2 구해보자. 저 PQ의 길이. 아, 야, 잠깐만. 아니네. 일단은 A 쪽이 살짝이지만 길어 보이니까 실제 큰 원의 중심은 여기 있겠지. 맞죠? 요거 그어보자. 얘가 얼마니? A 볼 B죠? 큰 원의 반지름. 요 길이 뭐니? 그만 너희들이 찾아오면 되겠네. 맞지? 이거 길이 얼마야? A 볼 B. 근데 이거 길이 얼마야? 2B. A마 B겠네? 되었니? 되었니? 음...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쓰면 끝나네. 됐죠? A 뿔 B의 제곱에서 A마 B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네. 피타고라 정리. 그럼 A제곱 B제곱은 서로 사라지니까 2AB 마이너스 2AB 4AB 2 루트 AB네. 그럼 S2의 넓이 나왔다 봤죠? 저놈의 절반. 얘가 반지름이 되겠지. AB 파이네. 그놈의 절반.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오케이? 끝. 둘이 빼보세요. S1 빼기 S2 얼마임? 2분의 1 AB 파이네. 그게 파이네. 아, A 곱하기 B가 2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AQ와 QB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육면체면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첫 번째 뭐? 2A.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B. 인놈들의 합이니까 8A 3승, 8B 3승. 이거 구하시오지? 누가 봐도 곱셈 공식의 변형이네. 뭐 요게 제일 그냥 나온 풀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나? 뭐 별다른 쉬운 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됐죠? 아름곡 거 가보자. 해봐. 30분이면 끝난다니까? 30분도 안 돼서 끝난다니까? 벌써 양지고가 좀 많구나. 일단 해보자. 아름곱게 지금 9번 5승 빼기 5승 머리 쓰기지. 지율씨 5승 더하기 5승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에다가 들의 합을 그렇지 곱해주다 보면 전개할 때 나옵니다잖아. 뭐하냐?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5승 나기 5승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될까 해서부터 출발해보자.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합과 곱이 있으면은 차는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한 놈은 합으로 가고 한 놈은 차로 가자. 뭐에 대한? B제곱, B3승에 대한.
너희는 얘가 마이너스인 걸 구하기가 그나마 편하니 얘가 마이너스인 걸 구하는 게 그나마 편하니 당연히 제곱 쪽이 편하지. 그럼 요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3승 빼기 3승을 막 A 마이너스 B를 또 구했는데 그걸 또 3승하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물론 조삼모사야. 언제 더 편할래? 처음에 편할래? 나중에 편할래? 차이 나서 상관은 없어. 어쨌든 이걸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같지는 않지. 전개하다 보면은 5승 빼기 5승 나오는데 뭐가 또 섞여 들어와? 이거부터 하자. 마이너스 A 상승 B제곱이 생겨버렸지. 그럼 그 녀석을 없애기 위한 놈이 하나 필요하네. 얘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A제곱 B삼승이 생겨있지. 그 녀석을 없애기 위한 A제곱 B삼승이 필요하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얘는 그대로 다시 한번 가면서 뒤에 녀석을 뭐 해주면 되겠네? 제곱 빼기 제곱에서 A 빼기 B를 다시 곱하면 돼. 그럼 결국 찾아오셔야지. 알았죠? A마 B 찾고 그걸 이용해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합차도 찾고 A 삼승 B 삼승도 찾고 그럼 끝. 알았죠? 만들어가기. 그래서 5승 더하기 5승도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한 게 만들어가면 되잖아. 5승 빼기 5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자, 또는 두 번째 방법도 없지는 않아. 물론 의미는 없어서 안 할 거야. 뭐? 결국은 A, B에 대한 합과 곱이 주어졌지. 합곱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합곱. 새끼야. 극락에서의 관계. 그래서 A, B를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혹시 그게 인수분해 된다던가. 혹시 근의 공식을 써봤는데 조금 심플한 편이라면 그 근들을 오승오승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안 합니다. 11번. 요거는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안 해도 되기는 해. 오케이? 근데 알고 있으면 2차 방정식에서 결국 도움은 되니까 얘는 풀이를 할게요. 자, 일단 고차 방정식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서 수업은 안 했지만 방학 때 배운 걸 생각하면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일단 무조건 첫 출발은 뭐다? 인수분해 해주세요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선생님 K가 있어서 인수분해 안 됩니다. 아니죠? K가 오히려 힌트죠. 하나는 플러스 K고 하나는 마이너스 K니까 당연히 X에 1 넣어보는 생각을 해봐야지. 인수정에서 해야지. 맞죠? 1 넣어보니까 1 더하기 K 마이너스 7 더하기 1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0 돼? 안 돼? 잘 되잖아.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뿔 K 막 K 0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또 너희들 시험 범위잖아. 알았니? 알았냐고? 그럼 잘 됐지? 그럼 두 번째 이거 인수분해 못해서 아마 질문이지. x제곱에다가 플러스 k-6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6는요. 자, 그런데 이 세 근 중에서 두 근 알파 베타가 하나는 실근인데 다른 한 개는 허근이다. 야, 뭐가 등장했어? 허근. 허근 얘기 나오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한다고? 뭐 혈내근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보통 허근이 주어졌을 때 2-4마이처럼 뭐 판별식이지. 판별식이잖아. 맞죠? 알았죠? 그럼 이 부분은 또 뭐야? 이번에도 또 너희들 시험 범위잖아. 아무튼 됐죠? 됐죠? 그럼 K의 범위라던가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은 한 개는 실근, 한 개는 허근이라고 하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 알파가 실근인지 베타가 실근인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자. 자, 누가 실근이야? 알파가 실근이겠지. 베타가 실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좌변은 실수인데 B제곱이라서, 베타 제곱이라서 우변은 알파 때문에 허수가 계속 남아있지. 그래서 알파가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는 1이에요. 어디? 실근 요거. 알았죠? 그럼 허근은? 이거 써봐야겠다. 그래서 K제곱 뭐야? 마이너스 16K 플러스 12 뭐 미친 6이 인수분 안 된다.
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지. 베타 제곱은 2베타 마이너스 알파시 1. 10인 걸 이용해서 베타 자체가 뭘까? P 플러스 QI 써보는 거지 뭐. 얘는 뭐야? 보면은 뭐예요? P가 1이네. P가 1이니까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8이네. 불만 3이네. 맞지? 그래서 허근으로서 등장하는 베타가 뭐야? 1, 불마 3i라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근각의 성계 써버리면 끝나네. 이거 파면식 의미가 없었네. 알았죠? 알았죠? 네, 합과 곱수로 가면 됩니다. 합이 2니까 K는 4겠지 뭐. 그럼 곱도 알아서 10. 오케이, 만들어지네. 됐니? 야, 너희 학교는 선생님들을 바보로, 선생님이래.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구나. 왜? 아, 너네 이번에 모질이들만 모였냐? 왜 그렇게 진도를 못 나가냐? 선생도 모질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왜 그러냐, 선생님한테? 이게 문제야. 선생님한테 모질이가 뭐냐? 그치? 자, 들어가자.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2A, 저 딱 봐도 뭐 해야 될 것 같아? 묶고가 뭐예요? 뭘 묶어? 2로 나누는 거, 묶는 거 말고 문자가 여러 개잖아.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당연히. 사람이란. A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A에 대한 몇 차예요? 1차, 1차, 1차. B도 1차, 1차, 1차. C도 1차, 1차, 1차. 그럼 내림차순 똑같네? A로 내림차순 정리해볼까? 2로 뭐 하려고? 두 배는 도대체 뭘 위해서 한 걸까? 지울까? 그러니까. 일단 식 자체를 2 나누고 시작하자. 뭐 하려고 두 배를 해놨지 나 도저히 모르겠다. 알았죠? 다시 두 배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내림차순 정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얘가 190이래요. 내 키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자. 일단 여기 2B 플러스 1. 여기 4BC. 됐나요?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아이씨. 2C. 됐죠? 조용히 하세요. 아이씨. 4BC. 그 다음에 A가 없는 거. shut up. 이거다 맞지? 딱 보면 몰라. 그래서 두 배 돼 있었네. 내가 다시 두 배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지. 두 배 관계 있잖아.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 더한다고요. 얘도 있잖아. 그래서 2가 있었네. 다시 가자. 알았죠? 그냥 원래대로 가자. 뭐로 분수 만들어? 조용히 해. A로 내시면 뭐야? 촉촉? 4B 촉촉? 촉 여기도 A 없는 놈
여기다가 뭐 하고 싶어? 이놈의 절반이 여기 있네. 그럼 상수항도 1을 양변에 더하는 걸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은 뭐 해버려? 2b 플러스 1 플러스 2c 플러스 4bc로 묶어주면은 두 배는 a가 가져가고 얘는 그대로 1이 있고 그게 38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녀석 또한 눈치가 빠른 놈들은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아야지. 예? 4bc, 2b, 2c, 1까지. 끝. 그러면 여기서 385는 어떤 세 개의 홀수의 곱으로 소인수분해 된다. 홀수, 홀수, 홀수. 얘 뭐야? 11 곱하기 35지. 11 곱하기 5 곱하기 7이지. 세 놈 중 한 놈은 5, 한 놈은 7, 한 놈은 10인가 보네. 뭐가 어찌됐건 간에 만약에 A가 2 제일 작은 거라고 한다면 B는 3이 될 거고 C는 5라고 하자. 어차피 순서 바꾸더라도 물어보는 질문은 똑같겠지. 둘 곱하고 둘 곱하고 둘 곱한 게 답이겠지. 암사하지 마세요. 31이다. 끝. 정한 되겠어요. 지금 요거 때문에 그러지, 요거. 아니, 닥쳐봐. 요거 때문에 그러지. 이것도 인수분해한다 생각해봐. B, C 문자가 두 개인 식의 인수분해. 뭐야? 내림량 정리하면 되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뭐 킬러 문제다 이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림량 정리해보라고 누구로? B로. 그럼 뭐예요? 2 플러스 4C고 여기는 1 플러스 2C 보이잖아. 누가 봐도 1 플러스 2C, 1 플러스 2C가 공통인수로 보이지 않아? 그래서 2B 플러스를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응. 됐어요? 예. 자, 뭐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 나의 우변이 우리 마플에 있던 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식이었어. 그래서 좌변을 나 같은 경우는 제곱 빼기 5제곱으로 바라봐서 합차를 쓰는 식으로 나는 설명을 했었고 책에서는 아마 25를 넘겨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향으로 갔을 거다. 알았나? 그 차이가 있었을 뿐 뭐 생김새는 일단 좌변 생김새는 거의 똑같아요. 아마 책에서는 근데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9였을 거야. 9. 뭐 그런 거. 그런 차이가 조금 나고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 랄랄랄랄랄라. Shut up. 음, 아, 2차식, 2차식, 4차식, fx는 2차식. 2차식의 최소값이 3.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 싫어. 농담이고. 분명히 효율이라는 게 있을 텐데. 뭐 fx의 식을 잡고 gx의 식을 잡고 출발하는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바뀔 거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보면 말이야.
분명히 효율이란 게 있을 텐데. 저는 근데 FX 그냥 다 나와가지고 아, 끝까지 다 나와가지고 네.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랬어요? 식이 나오니까 그냥 식이 다 나오니까 음. 나로 이제 축을 넣어줬어요. 20으로 넘겨서 합차로? 풀마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러니까 합차. 그럼 3 넣어주고 5 넣어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 그래, 해보자. 자, 갑니다. fx 플러스 1 플러스 5. 와.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에 대하여. 그 녀석이 지금 x마 3, x마 5. 근데 이건 합차는 솔직히 의미 없는 것 같고 사실 3, 5를 넣겠다라는 것만 보면 그냥 넣어도 되죠. x에다 3을 넣어봤더니 우변이 0 나와. 맞죠? 그러기 때문에 좌변에서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거나 둘 중 하나는 0이 나게 될 거야. 그래서 F4로서 가는 것이 뿔마 5 둘 중 하나일 거다. 두 번째 5를 넣어도 마찬가지. 그래 F6도 역시 뿔마 5 중 하나일 거야. 근데 최소값이 3인데 마이너스 5가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무조건 5가 된다는 얘기잖아. 아, 그래서 축이 나온다는 얘기네. 4, 5일 때 같은 값이니까 그 사이에 정중앙에 있는 5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나요? 그럼 fx라는 함수의 식을 뭐 빼고는 다 쓸 수 있네. 최고차항의 개수 빼고는 다 쓸 수 있지. 물론 맞나요? 맞나요?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끝나? 4 나서 5 나옵니다 하면 k 나오네. 이겠는데 k는. 알았니? 예.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되죠? 끝. 자, 요거는 단순 연산이라 더 쉬워요. 왜? 좌변을 아직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계산이 되거든. 상수값으로 똑 떨어질 거거든. 그게 i를 포함을 하는 깔끔한 i를 포함하는 좀 깔끔하지 않은 수든 그냥 i가 없는 그냥 상수값, 실수값 하나로만 똑 떨어지든 어쨌든 심플할 거라서 맞죠. 그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뭐 하고 싶어 먼저? 그렇지. 제곱하면 뭐 나오는데? 분모? 분자? 1 플러스 i 제곱? 이런 이야. i란 얘기야. 맞죠? 그 녀석을 몇 승하면 12승이야? 6승하면 되네. 누가 봐도 두 번째. 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는 몇 승 하고 싶어? 모르지.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는 도대체 뭐지요를 보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일단 제곱해보고 안 깔끔하니까 또 하나 더 곱해서 3승 해보고 또 4승 해보고 하는 방법도 있다. 알았죠? 알았죠? 근데 나는 이 녀석을 잠깐 G를 쓰면 안 되네. 그냥 P라고 쓰자. 복소수 P. 뭐 하고 싶어? 이 왜 함부로 연산 못해? I가 문제잖아. I 없애자. 양변에 2배를 했단 얘기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더했단 얘기야. 제곱해볼까? 근데 잠깐만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안 되겠다. 하지마. 그냥 3승 4승 하는 게 낫겠는데? 제가 또 하자니까 싫어. 그냥 할래. 그럼 뭐 나와? 아씨 루트 3 때문에 거슬리네. 그냥 하자. 괜히 오기를 부려봤다.
제곱을 할까요? 자, 분자 제곱합시다. 그럼 뭐 나와요? 3-1 플러스 2 루트 3 나누기 4. 맞지요? 뭐 나옵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i 어디 갔니? 루트 3i. 자, 요거 눈에 익어야지. 뭐라 그랬어? 오메가. 얘는 오메가잖아. 얘를 P라고 둬봐. 아까랑 똑같이 갈 거야. 양면 제곱해볼까? 넘겨볼까? 개수가 4, 4, 4. P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인 거야. 그럼 양변에 P 플러스 1 곱했다 치면은 P3승이 P3승이 플러스 1 하면 0 되니까 맞죠? 이거를 몇 승 하면 한 번 더 3승을 해주면 에이씨, 여기 됐어. 3승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게 뭐야 지금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6승인 거야. 알았나요? 끝. 얼마야?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G제곱 마이너스 G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G제곱 마이너스 G 플러스 2가 뭐라고? 0이라고. 되었나요? 그러면 이거 이제 뭐로 보여 얘들아? 자, 이거랑 생김새 똑같은 X에 대한 식을 써보자. 이게 뭐야? 2차 방정식이지. 이 녀석의 한 정확하게는 허근이 Z인 거지. 근의 공식 쓰면 되지 않을까? 그냥 I네. 됐나요? 됐나요? A는 뭐고? B는 뭐고? B 제곱을 물어보니까 답은 4분의 1. 응, 틀렸어? 뭐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알았죠? 어. 일 붙었어? 너도 답이 4분의 1 나왔어? 4분의 몇 나왔냐고. 4분의 7이 정답인데 4분의 몇이었다? 7이야. 처음에 2나 4번 2나 아, 시끄러봐. 제가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왼쪽 선 같은데 마이너스 4으로 해가지고 정답이 금방 나왔어. 계속 그거거든. 금방 나왔어. 맞춘데? 아니 정답 2분의 2분의 3이야? 아니야 4번에 7 내가 다 저희도 정답을 나 뭐 계산 실수한 거 있냐? 딱히 안 보이지 않냐? 요거는 답지 좀 이따 확인해 보자. 일단 17번 가자. 알았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일단. 알았죠? 이게 16번이지. 7번 가보자 일단. 18번은 혹시 질문 사람 또 지우리 말고. 지워도 돼? 지훈이 질문이야? 18번이요라는 반문을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알았어. 아무튼 18번도 하자. 자, 17번 같은 문제 별표 좀 쳐놔라. 요거는 킬러까지는 아니고. 아이, 샷업. 자, 일단 뭔가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잖아. 관계식 좀 써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중요해? 저 중괄호로 바꿔야겠다. 뭐라는 거야? 몫이랑 나머지가 똑같다? 아니. 나누는 식도 gx인데 나머지도 gx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 그 말은 gx의 최고차항을 뒤에 있는 x3승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야. gx는 x 3승이라는 식으로 출발하는 어떤 3차식이라는 얘기야. 왜? 얘보다 얘가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gx의 최고차항을 없애줬다는 얘기잖아. 아, 그렇네. 알았니?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별표 좀 치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됐나? 아! 됐냐? 아니, 일단 됐냐고, 이건. 이건 이해됐냐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풀려? 1을 왜 넣어요? 1로 나눴다. 누가 x-1로 나눠 떨어져?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1만 넣으면 안 되지, 이 녀석아. 1 집어넣어. 이름이 어쩌고 1로 넣어도 나눠 떨어진다는 거니까 1로 나눴을 네. 자, 가본다. 두 번째. 얘를 이제 2차항, 1차항 상수항 남잖아. 걔를 계수 A, B, C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거 주지 않았어? 얘 최고차항 x 3승 개수 1이지. 얘 최고차항의 개수 a지. 곱하면 1이어야 되니까 얘도 준 거야. 한 번만. 다시 잘 생각해봐. 이것 좀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야. 얘 최고차의 개수 뭐냐고. 1 x 3승. 개수는 1이지. 얘는 ax-제곱. a잖아. 그 최고차항끼리 곱한 게 얘의 최고차항과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이라고. 그럼 이제 미수 딸랑 몇 개 남았어? 그럼 이제 살려. 그런 느낌이 강하지.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아직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쓰는 얘기지 뭐. x맨시를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잖아. 얘가 x-1의 제곱일 수도 있고 얘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도 있고 둘 다 x-1을 가질 수도 있다? 그거는 근데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왜? 1 넣어서 0 되면은 a 뿔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a 뿔 3이 마이너스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지. a 뿔 b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나눠 떨어진다니까 여기 있잖아 뒤에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나눠 아니 그러니까 얘가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지. 그러면은 나머지도 x-1을 아니 이제는 곱하기 꼴이 됐잖아 이제. 이젠 더하기가 사라졌잖아. 묶은 거잖아 이거 두 개를. B 플리스를 여기 들어왔잖아. 알았죠? 알았죠? 그러니까 얘만 x-1의 제곱일 거다라는 가정을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아 저게 힌트인 것 같은데. G빵이 1보다 크다. 저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네. B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인데 B가 1보다 크다를 어디다 쓰지? 그게 문제야.
우리가 안 쓴 게 하나도 없잖아. 아, 얘가 X-의 제곱일 수가 없네. B가 1이잖아. 1보다 크다며. 이게 아니네. 무조건 얘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를 살릴 수 있겠지. 구할 수 있겠지. 알았죠? 끝.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얘가 0이면, 얘가 X-1의 제곱이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B가 1이 돼. 그게 G빵이잖아. 맞죠? 그거 틀렸잖아. 문제 잘 만든 것 같죠? 정리?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저 fx의 최대 최소, 최소값이 5가 주어졌습니다. 맞죠? 근데 축을 알아요? 몰라요? 뭐 정확한 위치를 사실은 모른다는 뜻이죠. 만실과 5 사이에 있을 수 있어, a는. 근데 그 범위 안에 1부터 2까지가 쏙 들어가 있다 보니 정확하게는 어떤 거? 이 함수에 대해서 fx다. 대칭 축의 x는 a인데 맞죠? 범위가 첫 번째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고 1부터 2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맞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맞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맞냐? 그 세 가지 상황이 있네. 그거를 다 생각해보자. 만약에 1번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 2보다 크다는 얘기죠? 갖다도 포함할까? 포함하자. 근데 문제에서는 또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라고만 할게.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럼 뭐야? fx의 최소값 자체가 어디서 발생해? 2에서 발생하지. 맞니? 맞냐고? 그거 보자. 얼마예요? 2-a제곱 마이너스 b. 그게 얼마다? 5다. 이 얘기지. 두 번째. 아, 목 아파. a가 1, 2 사이로 왔네. 그지? 2는 등호 여기 붙여놨으니까 빼고 여기에 등호 붙이지 뭐. 나는 실제로 문자가 뭐보다 크다 쪽에 등호를 보통 붙입니다. 어쨌든 그때 fx의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게 되니? a에서 발생한다. 맞지? 집어넣어버리면 뭐예요? 마이너스 b죠. 그게 5예요. 되었나요? 세 번째. a가 1보다 작아졌죠. 물론 문제에서 마이너스보다 카운트대로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잡은 범위 때문에 생기는 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1보다 왼쪽. 알았니? 그때 최소값은 fx의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해? 1에서 발생하죠. 그럼 뭐야? 그게 5인 거지. 대현이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걸 다시 한번 잘 봐. 뭐 물어보고 있어? b의 최대값을 다시 물어보지. 맞지? 그럼 우리는 뭐 하자? b를 다시 표현을 하자. 아이씨. 또는 어느 범위에서 끝. 다시 한번 최대 최소 풀어주면 됩니다. 알아나? 끝. 귀찮지? 좀 많이 귀찮게 됐지. 어찌됐건 근데 풀 수는 있잖아. 됐나요?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내가 아까 말했던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가 원래 정상적인 범위로는 여러 가지 부등식 때 배워.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범위랑 관련이 없는 게 정상적이기는 해. 근데 가끔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를 두십니다. 학교에서 굳이 설명 안 하지만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중간고사 때 내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 너희는 없잖아요? 기회가 있잖아.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럼 미리 배워두면 좋잖아. 자, 아무튼 그렇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설명을 합니다.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뭐 지우리가 뭐 2차 함수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도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근데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기말고사 때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 미리 한다는 의미로. 알았죠? 요거 아까 16번 답 안 나온 거 마무리 지어줄게.
알았죠? 알았죠? 처음엔 마이너스 2 맞아요. 다 연산 맞는데 우리 근의 공식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2가 좌변 마이너스 2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g제곱 마이너스 g가 나오고 g제곱 마이너스 g 플러스 2가 0 나오고 그 꼴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썼을 때 한 근이 g인 거 분명하니까 근의 공식을 써버리는 거지. 그때 아까 내가 이거 왜 마이너스 1로 했냐? 4ac에서 8 나와야 되잖아. 꺼져. 그 루트 7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b의 값은 뿔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분의 루트 7이네. 제곱하면 4분의 7. 3번 나옵니다. 알았죠? 근의 공식 잘못 썼어요. 패스. 자,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뭐? 7근의 부호랑 조용히 하고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공식과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좀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녀석이 그 문제집이라던가 뭐 교과서는 사실 얼마나 자세하게 다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과정의 흐름상 일단 큰 틀은 지금 단원이 맞아. 알았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에서 나와야 되는 게 큰 틀은 맞아. 근데 마지막에 답을 구하는 연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2차 부등식이라던가 연립 부등식을 필요로 해. 마지막 답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번 시험에 너희 시험 범위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게 너희는 안 나올 거고 야 지금 지율이 얘기하는 건데 미리 뭐 해둔다고 생각하고 짧게 할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율이네 학교가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 2차 부등식이나 연립 부등식 부분만 쏙 빼면은 지금도 가능은 해. 그래서 실제로 나온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등식 안 나오는데도 이거 뭐야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2차 함수였는데도 근의 분리를 가끔 내는 학교가 가끔 있었거든. 그래서 설명합니다. 알았죠? 너희들도 잘 들어놓고. 어쨌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실근의 부호니 문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니? 그거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 실근의 부호는 말 그대로 실근의 근들의 부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두 근에 대한 부호, 그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입니다. 부호를 알려주는 거야. 또 뭐 있겠어? 두 근이 모두 음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부호가 뭐 항상 같아야 되나? 아니잖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부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근의 분리는 어떤 문제냐면 또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잘 봐. 위에 것도 일종의 근의 분리야. 그래서 내가 준 프린트 보면은 근의 분리하면서 제일 첫 번째 유형이 뭐야? 두 근의 모두 양수 뭐 이러고 있지. 자, 같은 유형이다. 어떻게 보면 큰 틀은 얘야. 양수를 다른 말로 고쳐봐. 0보다 크다지. 두 근이 모두 0보다 커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아요. 처럼 얘도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근데 그게 꼭 0일 필요가 없어. 근의 분리. 0보다 크다도 있고 1보다 크다도 있고 2보다 크다도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도 있고. 알았죠? 그런 식으로 등장하거나 혹은 두 근이 모두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숫자들은 다 그거다. 예시다.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에 있다.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보이니? 2보다 크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알려주는 것들은 전부 다 근의 분리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약간 근의 분리라는 이름이 1을 기준으로 작다 크다로 만들었을 때 두 근들을 다 여기다가 이 범위에서 분리시켜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마이너스 1과 1 작은 범위, 사이 범위, 큰 범위라고 했을 때 근들을 여기로 분리시켜 주세요. 약간 이런 의미겠지. 알았죠? 의미는 두지 말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근의 위치라고도 합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나는 근의 분리라는 느낌보다는 그 이름보다는 실근의 위치라고도 많이 부르기는 했었어요. 예전에 교재 쓸 때. 아무튼 알았죠? 알았죠? 자, 어제는 그래서 당신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머리에 그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이 문제에 나오는 이 얘기를 보고 어머 실근의 부호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근의 분리구나 아 이 문제를 보고 아 근의 분리구나라는 걸 깨우친 다음에 아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흐름으로 가면 되는데 그 풀어야지가 뭐냐면은 얘는 결국 합법판이야. 외워야 돼. 합법판을 외워야 돼. 얘도 한판축이기는 한데 여기서 내가 중간에 비워놨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판축 한판축 하면서 설명을 해. 근데 그냥 한판축이 끝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함수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판축을 써야지가 나와야지. 아직 함수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함수값이 존재해. 알았죠? 그래서 함수로 해석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내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해석이라는 말 때문에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좀 이따 보자. 그 다음에 함은 함수값은 뭐야? 판은 판별식이겠죠. 그 다음에 축은 축인데 대칭 축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축의 위치를 말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가보자. 첫 번째 이거부터. 이건 쉬워. 결국 뭐 하면 돼? 그냥 보면 돼. 한번 생각해봐. 지원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이 지원 씨, 자네한테 물어보자. 처음인데도 다 알아. 양수 두 개 합하면 뭐야? 그렇지, 그거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근 두 개의 합을 보자까지만 너희들은 기억을 하면 되고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양수인 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합은 당연히 근과 계정이 쓰자는 얘기겠지. a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 이런 식으로. 곱은 양수 두 개 곱하면 음수 두 개 합하면 음수 두 개 곱하면 오케이? 그리고 판은 그 판별식인데 뭐겠어? 크거나 같아요. 자, 판별식이 하고자 하는 건 일단은 실근이냐 허근이냐 그 다음에 몇 개냐인데 양수라는 거 자체가 실근이잖아. 허수는 i가 양수 아니야. 양수였다면 제곱하면 양수여야지. 왜 음수야? 가상의 수기 때문에 대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0보다 크다는 대소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다 실근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왜 0이 되어도 돼? 두근이라며.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잖아. 양수 두 개니까 3, 3일 수도 있지. 맞죠? 얘는. 자, 간다. 곱은 어때? 부호가 반대인 거 곱했으니까 음수죠. 판은 어때? 양수죠. 왜 0 빠져? 부호가 다른데 중문일 수는 없지. 자, 그런데 합은 어때?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몰라요가 맞아. 알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곱을 보자. 곱을 보자는 게 아까 뭐 본다는 얘기였어? 근과 계수의 관계지. A분의 C가 음수지. A분의 C가 음수라는 말은 AC 곱해도 음수라는 얘기지. 근데 판별식 써봐. 뭐야? 이거 아니야? 자, 한번 생각해봐. AC가 음수야. 판별식은. 당연히 양수 아니야? 빼기 뒤에 있는 얘가 양수인데? 음수인데? 그러면은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있잖아. 이 말과 이 말은 아예 똑같은 범위이거나 혹은 b가 1이라도 되는 순간 0이 아닌 순간 무조건 얘보다 더 넓은 범위가 나와. 근데 우리는 겹치는 범위 찾을 거라서 중복됩니다. 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는 안 보게 됐지.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둬. 부호가 다른 상황에 합은 모르니까 안 보는 거고 판별식은 중복되니까 안 보는 거야. 그 말은 판별식은 절대로 볼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합은 알려주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은 합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안 보는 것뿐 못 보는 거지 정확하게는. 근데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작다라는 말로 합이 양수예요, 합이 음수예요를 줄 수 있다고. 그때는 봐야 돼. 알았음? 그래서 왜 안 보는지도 기억해둬라. 일단 곱을 보는 거는 맞아. 근데 어떤 문제들은 합을 안 봐도 되고 어떤 문제들은 합도 봐야 되고 판별식 볼 일 없고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놔. 이게
실근의 부호다. 알았냐? 얘는 문제로 설명해 줄게. 알았어요?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풀려주고 싶은 문제가 내가 일단 먼저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두 개다. 첫 번째는 272. 아니요, 내가 풀 거야. 간다. x제곱에 플러스 k-4의 x에 플러스 k-1는 0에 대하여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자,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두 근에 대해서 뭐 했네? 부호를 알려줬네. 실근의 부호 유형이네. 그래서 우리는 합곱판을 봐야지 하면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합을 보면 돼. 합이 뭐겠어? 일단 저기 식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4 혹은 4 k죠. 뭐예요? 양수네요. 곱은 뭐예요? 지워졌다. k-1이죠? 양수 두 개 곱하면 뭐예요? 양수죠. 판별식으로 가자. D 안 쓰고 바로 쓴다? k-4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k 플러스 4. 자,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답이야. 세 개 겹치는 범위. 그때 일단 판별식 자체가 2차 부등식이지 이번 범위가 너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세 개의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도 연립 부등식이라서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안 나오겠네가 아니지. 얘가 1차 부등식이면 충분히 너희들한테 물어보고도 남는 단원이 돼.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알았냐? 그게 1차의 연립 정도는 사실 중학교 때 했잖아. 그래서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다. 함수를 배운 학교들은. 알았니? 그래서 알아는 둬야 돼.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어머 실근의 부호군 어머 합곱한 봐야지. 알았음? 자, 27이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몰라? 뒤에 답지도 붙여놨어. 답지 참고해봐. 다음 28이 갑니다. 28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요. 됐죠? 자, 그럼 너희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얘들어? 두 근에 대해서 1보다 크다, 작다, 뭐 사이에 있다, 뭐 위에 있으면 안 되지. 아무튼 뭐다? 근의 분리라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 유형이네. 그래서 우리는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뭐 본다? 함, 반, 축, 합 아니다. 함이다. 함수값. 알았죠? 알았죠? 자, 그때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거. 그래서 함수를 해석한다라는 말이 뭔지는 저기서 설명할 건데 해석을 하면 뭐 해야 되냐면은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거고 있잖아. 저 해석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줄 거고 이유는 설명을 안 해도 돼. 그냥 그래프를 보면서 거기서 읽을 수 있는 한 판축만 보면 됩니다. 만 기억해놔. 왜요에 강조를 안 해도 돼. 알아서 궁금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왜요를 설명해 줄게. 알았지? 지금은 그걸 왜요를 설명해버리면 오히려 더 헷갈려. 아무튼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풀어보자. 너희들이 이 흐름으로 왔다면 일단 뭐부터? 함수를 해석부터 해야 되지. 그 함수를 해석한다는 말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에 맞는 용어 정리.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가 있을 거고 함수에서 쓰는 용어가 있잖아. 함수에서 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맞죠? 그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함수로 만든다가 뭐냐? 우리 fx는 gx가 결국은 y는 fx, y는 gx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보기 위해서 연립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 다시 뭐라고? f는 g면 y는 y는 fx, y는 gx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좌변을 fx로, 우변을 gx로. 근데 굳이 gx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y로 보자. fx는 2차 함수와 x축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맞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를 함수 얘기로 바꿔보자. 두 근이 뭐야? 함수에서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지. 맞죠? 자, 모두 1보다 뭐예요? 아니지. 점인데 이제 크다가 되면 안 되지. 점이 크면 이게 왕점이야? 아니잖아요. 점이 1보다 어떻단 얘기야? 잘 봐. 근은 x값이야. 교점은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어. 저 근은 뭐랑 같다 그랬어? 실근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교점이라는 게 1보다 x좌표가 더 크다. 그 말이 뭐야?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면 끝이에요. 똑똑하구만. 그거야. 그렇게 해석 용어만 바꿔주면 끝나. 그러면 이제 뭐 하라 그랬어? 그 해석에 맞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겠지. 자, fx 왜 색깔이 왜 이래? fx라는 이차 함수가 여기 있다. 그때 어떤 함수랑 y는 0. 무슨 함수야? x는 0이라는 함수죠. 그 두 함수가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 모두 1보다 얘네들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1은 더 왼쪽에 있는 거지. 자, 그럼 맞는 그림을 그렸지?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뭐 보라 그랬어? 함판축을 본다 그랬지. 자, 함의 그 함이 함수값을 말하는 거잖아. 함수값이 뭐야? 어떤 함수 y는 fx에 어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함수값 아니냐? 그러면 x값을 보자. 넣을 수 있는 x값 딱 하나 있잖아. 얼마? 1. 그래서 f에 1을 넣어보자라는 얘기야. 그때 그 y좌표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대신에 뭐는 있어? 올라갑니다는 있지. 위로. 뭐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부호야, 부호. 올라가니 내려가니. 넣어볼까? 5-2k 양수. 파는 판별식. d 4분의 d. k제곱 마이너스 4. 자, 어때? 크다? 아니죠. 크거나 같다. 왜요? 선생님 두 교점이잖아. 그럼 우리 해석이야. 문제는 두 근이었잖아. 문제를 봐야지. 두 근은 크거나 같다. 알았어? 알았어? 중근일 수도 있잖아. 서로 같은 두 근. 응. 그리고 마지막 축은 축의 뺑정식 뭐예요? x는 k죠. 그게 또 비교 대상 1밖에 없잖아.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 그래서 또 연립 부등식이 나오지.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러면 연립 부등식만 보면 여러 가지 부등식.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시간이 좀 남지. 한 두 문제 풀어보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때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봐. 해석을 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은 얘는 여러 가지 부등식이 필요 없어. 지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뭐 2차 부등식 정도는 필요할지 몰라. 요게 나올 수 있다, 시험에. 알았니? 나오면 어쩔래? 나오면 어쩔래? 아니, 나오면 어쩔래? K가 2분의 5보다 작죠? K가 1보다 크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보다 크거나 같죠? 세 개 다 겹치는 범위 뭐야?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네. 왜 안 나와? 이니 치가 눈 똑바로 떠. 이거 아리마생. 자, 아무튼 알겠죠? 자, 딱 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자. 너희들 시험 숙제 좀 뽑아줘야겠다. 뭐 나한테 하는 말이야? 어이가 없다고? 어이가 아리마생. 어이가 없다고요. 네. 일본어가 왜 세대 차이가 됐다는데? 자, 두 문제 풀어보셈. 두 개 풀었죠? 자, 277 뭔지 알겠어요? 딱 너희 시험 범위지. 조금 다르나? 277 뭐예요? 그래서 2차 변경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뭐 하면 된다? 고비, 음수. 거기서 끝.
합을 봐야 되는 문제는 뭔지 알겠어? 279, 280, 278 같은 거야. 한 번씩 필요 없어. 아니, 뭐 굳이 그거까지는 아니고. 아니, 뭐 집에서 말하는 거겠지. 풀어보려면 풀어봐. 그래서 일부러 답지도 뽑아줬어. 그 같이 껴놨어. 자, 아무도 277. x제곱 플러스 2m-1의 x의 플러스 m제곱.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아무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곱이 음수. 요렇게 나와 있었다면 그냥 일체부등식이잖아. 너희 시험 보니까 되는 거라고. 알았죠? 너무 쉽지 근데. 그래서 활용형이나 다른 데로 좀 더 시작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은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는 알죠? 그래서 m의 범위가 1과 5 사이. 이렇게 답이겠지. 그 다음에 292는 뭐냐? x등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제곱 x 플러스 a-7은 0에 대하여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을 때. 맞죠? 자,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두 근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 근을 불리니까 함수를 만들 거고 그 함수를 보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바탕으로 한판축 보자. 맞죠? 자, 중요하다. 이거는 잘 봐도 fx를 함수입니다. y는 0이라는 함수입니다. 2차 함수와 x축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함수에 만나는 두 교점 사이에 1이라는 x값이 존재합니다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그림에는 여기 있어야지.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거지. 근데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모른다고. 일단은 하나로만 찍어 놓을게. 자, 수값 보자. f라는 함수에 넣을 수 있는 x값 딱 하나 존재하죠. 누구예요? 1. 그게 어디로 갔어? 내려갔으니까 음수. 됐죠? 자, 판 보자. 축 보자. 결론 안 봅니다. 연립이 아니에요. 자, 좀 생각해봐. 판별식을 보면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야. 봐도 돼. 근데 이거보다 넓은 범위 나와서 교집합하면 얘만 나올 거야. 왜 그럴까? 판별식이 결정한 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 두 개. 이거지. 근데 이미 최고 차익에서 양수인 2차 함수에 대해서 뭔가를 넣었는데 일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넣었어. 근데 그게 음수가 나왔단 말이야. x축보다 이미 내려간 거 아니야? 이미 두 중에서 만났는데 판별식 뭐하러 봐? 오케이? 그래서 안 봐도 되는 거야. 이거를 제대로 배우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는 내가 설명 한 번 더 하긴 할 겁니다. 알았죠? 왜 한판축을 봐야 되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거다. 축의 방정식은 아까 비교 대상이 1이잖아. 근데 아까 말했지. 1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모르거든. 유일한 비교 대상이 1인데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모르는 거니까 안 본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자, 아무튼 숙제는 요 프린트는 뭐 해볼 사람만 해보고 뭐 다 풀 필요도 없고 연립부등식이라서. 알았죠?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해놓고 요거는 책에 껴놓으세요. 우리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는 이 프린트 다시 할 거다. 알았지? 전부 다 좀 자세하게 풀어보는 식으로 갈 거고 그때 자세한 설명 이유까지 다 곁들여 줄 거고 어제도 오늘 숙제는 기출문제 되기입니다. 잘 풀어오도록 하세요. 보다 돼. 알았죠? 빠이.